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오셨나요? 네. 오늘은,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19의 현황들, 그 추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뭐 데이터 스튜디오가 그렇게 알려진 툴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로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툴입니다. 주로 이제 그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의 대시보드가 약간 디자인상으로는 뭐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를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코로나19의 전체적인 현황들,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나 혹은 독자들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한 지인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로 만든 사례인데요.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여러 개의 차트들이 하나의 캔버스 안에 올려져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 정도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오늘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 데이터 스튜디오 다 가입하셨죠? 사실 아마 구글 계정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해 드렸던 그 로 데이터 소스도 혹시 받아보셨나요? 일단 저는 오늘 진행을 할 때 제가 구글 시트에 올려놓은 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대시보드를 구글 시트하고 연결시키는 이유, 구글 시트와 이 두 개를 함께 버무리는 이유는 구글 시트의 간단한 데이터 업데이트만으로 이 시각화된 결과물이 주기적으로 저절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올리고 다시 시각화를 또 맞추고 또 데이터 바뀌면 또 시각화를 맞추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만 바꾸면 이 대시보드에 있는 차트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이든 아니면 수시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다뤄서 시각화할 때만큼 좋은 툴도 잘 없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용어부터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글 버전 캡처해서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 한글 버전, 영문 버전하고 한글 버전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이렇게 지메일 계정 어떻게 세팅해 놨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용어들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돼 있으면 현재처럼 이렇게 보시는 대로 나타날 거고요. 영문으로 해놨으면 여기에 다른 단어들이 나타날 텐데 제가 그걸 왼쪽에 써놨습니다. 데이터 소스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동을 시킬 데이터, 로 데이터를 연결시킨 그 소스가 뭐냐를 저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간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타임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계열별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범위를 제한할 때 이 시간 측정 기준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갈 거고요. 그리고 측정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축, Y축 이렇게 있는 가장 평범한 차트를 생각을 할 때 일종의 그 X축에 해당하는 그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 항목은 그 차트 위에 올라가는 값들,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콤보 차트인 경우에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측정 항목들, 매치인 거고요. 그 끝으로 이제 그 측정 항목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정렬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시간 순으로 따지면,
과거부터 현재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부터 과거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오른차순 내림차순에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거냐,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거냐, 그 정렬을 보통 맞추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요게 데이터 스튜디오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시각화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이 데이터 스튜디오에는 이 연동시킬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뭐 2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선 주로 제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구글 시트만 연결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작업은 데이터 시트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아마 처음에 새 대시보드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것이냐라는 물음이 뜰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가 많으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 캔버스 제일 하단에 데이터 소스 만들기가 있어요. 거기를 누르게 되면 구글 시트하고 연동시키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에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구글의 데이터 자산들, 뭐 소스들하고 연결시키는 게 한 17개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가 또 뭐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 소스들은 보통 엑셀로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면 구글 시트에 올라와 있을 테고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CSV 파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파일 업로드도 있어요. 네, 파일 업로드 있으니까 이쪽으로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그 지메일 계정에서 데이터 스튜디오, 그러니까 구글 시트에 업로드를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기 전에요. 한번 좀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글 시트든 아니면 엑셀이든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스튜디오는 먼저 이 파일 타입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필드 타입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 시트에서 잘 지정을 해 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여기 오면 약간 호환이 안 되거나 해서 바뀐 경우도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1번 보이시죠? 저는 제가 구글 시트에 제 소스 데이터를 정리를 할 때는 연도, 월, 일, 시간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오게 되면 연도, 월, 일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 되면 뭐 예를 들면 하루에 2개의 데이터 값이 올라가면 한 필드에 2개의 데이터 값이 올라가면 이거를 합쳐버려요, 자동으로. 보통 이제 썸이 뭐 기본 상태라서. 그래 되면 이렇게 수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처럼 한번 작업을 반드시 꼼꼼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따 이제 다른 데이터 소스로 오면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역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후에 맵 위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증감이나 뭐 비율 같은 경우들은 조절을 하셔서 일반 숫자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비율로 설정을 해 두셔야 그래프를 만들 때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그냥 차트 만들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원래 있는 소스의 이렇게 값들이 이 유형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주기예요. 얘는 디폴트는 15분마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어놓고 깜빡했다. 그렇더라도 15분이 지나면 그 데이터 값은 신규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아마 15분, 1시간, 4시간 이렇게 3개의 아마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데이트 주기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원본 소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주기를 좀 뭐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서 추가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이런 캔버스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차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트 추가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거니까. 이제 차트 유형이 한 3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만 하더라도 히트맵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일단 숫자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차트 유형도 있고, 그냥 심플한 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콤보 차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이처럼 선과 바 차트가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콤보 차트 유형도 있고, 원 그래프도 있고요. 근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건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건, 차트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다른 차트로 바꾸는 것,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나 이제 내가 이 차트의 이 종류를 잘못 선택을 했다고 해서 괜히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버스, 이렇게 비어있는 캔버스를 보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 캔버스 위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한다면 어떤 차트를 올릴 것인지 미리 스케치를 좀 해두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작업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한 캠퍼스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별 사망자 수, 치명률과 완치율, 그리고 누적 검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의 비교, 이런 것들을 만약에 3개를 배치해서 내가 보겠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치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처럼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캔버스를 쫙 펼치면 돼요. 캔버스의 넓이를 훨씬 더 크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여하튼 일단은 시범 삼아서 여기에 한 2-3개 정도만 올려놓는다. 그리고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된다면 누적 검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 비교. 그래 통해서 이렇게 검진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신규 확진자 수는 서서히 줄어들더라. 이 2개를 극적으로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차트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살짝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차트를 선택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네.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좀 펼쳐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먼저 예를 들면 측정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소위 말하면 X축을 뭘로 잡을 거냐, X축을. 그 다음 거기에 표시되는 값들은 뭘로 할 거냐를 측정 항목에다가 저렇게 위지빅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저 컬러는 여기서 추천하는 디폴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천을 하는 대로 보통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넓이가 좀 다르죠? 네, 넓이가 다른 건 얼마든지 안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차트, 이렇게 특히 이제 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정렬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정렬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순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소위 말하면 값이 큰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이제 스타일은 오른쪽에 가셔서 색상이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선이나 아니면 저쪽 헤드 부분에 어떤 폰트의 색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타일, 그리고 데이터를 먼저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 모양, 색상을 설정을 하실 때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만약 이 테이블 하나를 만든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2월 한 중순부터 3월까지의 각 지역별 확진자 수를 저기에 다 좁은 공간에 다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마 숫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몇 개 정도를 올려놓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혹은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유용한 게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선택 측정 항목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판넬 좀 보이시나요? 너무 빨리 읽어가나요? 네.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 표를 클릭하죠? 그럼 데이터 나오죠. 네. 여기에 측정 항목이 있어요. 측정 항목에 지금 3월 11일이 있는데 제가 12일, 11일을 두 개로 올려놓을게요. 네. 근데 나머지는 선택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일 거, 10일 거. 네.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보세요. 저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작은 버튼이. 그쵸? 네.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네. 다시 없앨게요. 이게 선택 측정 항목이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 없는 12일 거, 11일 거, 그 다음에 10일 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9일 것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이 생겨요. 이게 선택 측정 기준 버튼이거든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아까 이제 그 선택 측정 항목에 있는 두 개의 값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길어지죠? 네, 다시 이거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올려놓은 것들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독자들이 와서 더 보고 싶다,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 측정 항목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차트를 여러 유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컨트롤하는 건 실은 거의 대부분이 측정 항목, 그러니까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고요. 네, 어떤 항목들을 올릴 거냐? 그건 사실은 이미 로 데이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당하게 보여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서 보여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차트 스타일의 영역입니다. 이 스타일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감각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대충 보면 크게 유형을 따지면 예를 들면 X축, 뭐 혹은 그리고 Y축, 그리고 안에 이제 그리드, 그 선들, 기준선들, 뭐 그 다음에 배경, 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는 범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 헤더,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네, 스타일에서 표 색상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선 색깔이죠. 네, 선 색깔, 표 색상, 요건 이제 헤더 색상, 네, 좀 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히트맵의 색깔은 뭘로 할 거냐? 녹색으로 할게. 뭐 이러면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다 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적으로 감각이 달린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 치면 이런 식으로 살짝 떠 보이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표의 색깔을 좀 더 직관적으로 그 데이터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원래 만들면 디폴트로 이 색상이나 이렇게 레이아웃들은 다 뭐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독자들이 선호할 만하게 사실은 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는 몇 가지 좀 삽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유튜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텍스트는 이것저것에 막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크라운이 올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모양들도 같이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를 위해서 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삽입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이미지 삽입을 한다 라고 하면 파일 선택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영상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좀 더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각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메일 전송 예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캔버스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공유가 있고 공유 옆에 요 화살표 버튼이 보이죠? 네, 그걸 클릭하시면 이메일 전송 예약이 있고요. 거기에 보고서 삽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는 주로 PDF로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전송은 선택하시면 알겠지만 아침마다 이 보고서를 받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옵니다. 네, 제가 만든 것들인데요. 이게 뭐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매일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침마다 어떤 변동사항을 이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흘러가고 있는지, 만약에 뭐 독자들도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독자들한테 보내줘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 측정 여부들을 보고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기사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보고서 삽입을 누르시면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삽입에 네, 이런 인베드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CMS 뭐 하여튼 기사 입력기에 그러니까 이런 인베드 코드들을 인식하는 입력기에다가 이걸 삽입을 하면 여러분들 기사에 이것이 표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에 직접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냥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좀 더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고 싶다.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초대한 다른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만약에 굉장히 좀 이런 데이터 분석에 능한 다른 독자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동료가 있다면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한 거니까, 네. 그게 어디냐, 요 메뉴에 있어요. 요걸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걸 만들면, 다운로드를 독자들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설정을 좀 해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 탐색을 누르면, 저한테 똑같은 하나의 캔버스가 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대신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별도로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든 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별도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가공의 어떤 기회들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약점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충분히 최적화되지 않았는데요. 모바일에 취약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제가 만든 이 차트를, 이 대시보드를 모바일로 한번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좀 깨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트북이나 PC 환경에서 볼 때는 되게 유용한데, 독자들이 만약에 모바일에서 주로 보는 환경으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약간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미리 밑에다가 뭐 써놓기라도 하셔야 독자들로부터 불만을 좀 덜 사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작아도 여하튼 밑에 내려가면 전체 보기가 있어서 그 전체 보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분명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이건 이제 다시 좀 뭐 정리하면 여하튼 뭐니 해도 사실은 어떤 시각화든지 간에 중요한 건 로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로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가공을 해 두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사실 이 작업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저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거나 아니면 구글 시트에 뭐 import HTML 같은 이렇게 일종의 그 스크래핑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하튼 이 원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새로운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구성하는 것, 뭐 그것은 사실은 데이터 저널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를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원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여기 있는 차트들은 만약 15분 단위로 설정을 해놨으면 15분 단위로 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뭐 좀 급해서 바로바로 그냥 업데이트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에 그 세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데이터 세로 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걸 누르면 그냥 곧장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물론 기자가 깜빡하고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이걸 누르지 않고 다른 일을 보신다 하더라도 업데이트 주기를 15분으로 설정했으면 독자들은 혹은 다른 보시는 분들은 15분 안에는 그 결과, 변화된 결과들,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네, 손을 대지 않고도 이 대시보드는 작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퍼블리싱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새롭게 가공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한테 또 다른 누군가한테 드리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데이터의 원본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기능도 제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혹은 뭐 좀 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끝으로 한번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걸 없애겠습니다. 아까 이제 누적 검사자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국 확진자 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 대시보드의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없앴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 일단은 차트를 아까 그것이 그래프와 보니까 이렇게 선 그래프와 그다음 막대 그래프가 함께 있는 그래프 형태, 차트 형태를 하는 것이 좋겠군 라고 하면 이런 콤보 차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일단 어떤 형태로든 뭐 안에다가 값을 넣어놓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연결시킬 소스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전 여기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연결된 게 없을 경우에 제일 밑에 있는 소스 연결 누르고 그 다음에 네, 시간이 또 걸리는군요. 다시 할게요. 네.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네. 보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면 아까 이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 값을 다시 시간대까지 확인을 하고 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인데 비율로 바꿀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비율로 다 바꾸고. 자, 일단 뭐 다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없으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 일단은 측정 기준, 우리는 지금
뭐 날짜별로 실제로 그 증가, 그러니까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날짜를 측정 기준에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올릴 때 우리가 누적 검사자 수죠. 먼저 제가 누적 검사자 수부터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오, 자, 왜 갑자기 안 되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날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누적 검사자 수. 그리고 정렬은 이게 날짜별로 할게요. 날짜별로 오름차수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확진자 증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밑에 이게 지금 전국 확진자 수 증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수가 사실은 이게 뭐 10만 단위인데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이거를 조절하는 게 이제 스타일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왼쪽을 누적 검사자 수로 하고 오른쪽에 그 Y축 기준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건 누적 검사자 수는 바로 하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자, 여러분 조금 잘 보이나요? 네. 그리고 여기 지점 표시 있잖아요. 지점 표시를 누르면 이 선 그래프에 이렇게 지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조금 부드럽게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오른쪽이 그 신규 증감, 신규 확진자 수고요. 왼쪽이 누적 검사자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자, 어떤가요?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 그 그리드 조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안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으로 하면 선이 없어지죠? 자, 볼까요?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름차순, 하여튼 확진자 수로 갈 수도 있고, 검사자 수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숫자를 좀 올리고 싶다. 만약에 신규 증감하면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충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래프를 여기에 배치하고, 또 예를 들면 또 배치하고, 또 배치하고. 유형도 다양하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두면 독자들이 이해할 때 훨씬 더 편리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것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